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웅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부, 2부로 나누어서 이제 다룰 그러한 그 수업 내용은 1부에서는 연역 논증 관련된 연습 문제를 이제 그 종합적으로 다 풀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하고 그 3장 1절에 있는 논증 찾기를 학습한 후에 연습 문제를 몇 가지 풀고 나머지는 여러분께 숙제로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의 6번부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 문제 풀기 이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이 단순 함축, 여러분 그러니까 추론 규칙이 함축 규칙하고 대치 규칙이 있는데, 대치 규칙의 그 논리적 동치의 단순 함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material impl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 단순 함축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일 때 거짓이란 뜻입니다. 예, 그게 단순 함축입니다. 물론 조건 명제가 정의적 조건문도 있고 논리적 조건문도 있고 인과적 조건문도 있고 하지만, 단순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은 TF일 때 F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만약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근사한 점심을 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일 때, 즉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근사한 점심을 사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이 문장은 거짓이 된다. 이걸 우리가 단순 함축이다 또는 실질 함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6쪽으로 여러분 가보시면요, 타당성과 건전성에 대한 판단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호로 바꿔보면 A이면 B이다, not B이다, 그러므로 not A다. 뭡니까 이게? 후건 부정 논증이죠. 예, 이것은 타당한 추론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타당한 논증이에요. 그런데 이게 건전하냐 건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제들이 실제로도 참이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전제가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타당한 논증이다라고 하는 2번이고, 건전성은 이 글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 논증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A이면 B이다라고 하는 걸 A이지만 not B인 경우를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뒤에서 좀 논증 비판하기 위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 7번으로 가보시면, 여기서는 우리가 다하고 라라고 하는 정언 3단 논증은 이제 다루지 않을 겁니다. 다만 가하고 난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거는 풀어보셨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냥 맥만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이거 가를 갖다가 여러분이 기호로 바꾸면 A이면 B이다, B이다, A이다.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후건 긍정의 오류죠. 예. 나는 어떻습니까? A 또는 B, not A. 그러므로 B 그러죠. 이거 뭐죠? 선언지 제거법. 예, 이것은 타당한 연역 논증이죠. 정답은 4번인데요. 나는 타당하다. 그리고 첫 번째 전제 속에 선언지 하나를 부정하면서 남은 선언지 하나가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가다라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8번은 우리가 했었으니까. 자, 여기 보기에서 타당한 논증을 모두 고르면,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꼭 나옵니다. 특히 이제 다 같은 경우 이게 여러분 일종의 그냥 이 연역 논증은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일종의 어떤 동어 반복적인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를 보시면 우선 여러분 기호화를 잘 하시는 게 관건이죠. 이걸 하면은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A 또는 B, B이면 not C, 그러므로 not A이면 not C, 이렇게 여러분 기호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따라 나오냐 아느냐를 보는 건데, 여러분 하나 팁을 제가 드린다면 결론을 보시면 not A면 not C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전제에 보면은 not C가 있죠.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게 나올 수 있겠다. 이게 여러분 이제 조건 3단 논증으로 만들어주면은 쉽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전제를 not A가 들어가도록 논리적인 동치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런 그 추론 규칙에 이걸 덧붙여 놨는데, A 또는 B하고 논리적 동치가요 not A이면 B예요. 그래서 이 조건 명제를 풀어버리면 A 또는 B가 나오죠.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 놓으면 이 대치 규칙에 의해서 not A면 B, B면 not C, 그러므로 not A면 not C죠. 조건 3단 논증에 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러분.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오죠. 예, 타당하고 나를 보면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기호화해서 A이면 B 또는 C, 그 다음에 B 그리고 C 이거를 가로로 묶고 사실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거짓이다니까 부정을 해줘야 되겠죠. not 가로로 B 그리고 C, 그러므로 not A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 논증을 만일에 이게 이제 타당한 논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전제가 B 그리고 C가 아니고 B 또는 C가 됐을 때 후권 부정 논증으로 타당한 논증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B 그리고 C를 부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한 논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전제를 바꿔주면 타당하죠. 하지만 이 지금 상태에서는 부당한 논증입니다. 다번으로 가볼게요. 이거 여러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가 기호화하면 A이면 B, A이면 C, 그러므로 A이면 B 또는 not C 이렇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 기호화는 이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이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면 또 어렵지도 않고 상당히 재밌기도 합니다, 이게. 일단 여러분 전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A이면 B, A이면 C는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냐 그러면 A이면 B 그리고 C죠. 왜냐하면 A이면 B 그리고 A이면 C니까 이거를 갖다가 A 이면을 빼내가지고 일종의 배분 법칙으로 해버리면은 이 전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이면 B 그리고 C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어떻게 바꿀까요, 여러분? B 그리고 C이면 B로 이렇게 그 전제를 또 따라 나오게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B 그리고 C이면 B 그러는데 이건 뭡니까? 연원지 단순화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B 그리고 C이면 B를 갖다가 이 조건 명제를 다 풀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동치가 되냐 그러면 not B 또는 not C 또는 B가 돼요. 이거를 갖다가 not B만 앞으로 빼놓고 B 또는 not C를 묶어주세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B이면 B 또는 not C가 되죠. 자, 이걸 전체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이면 B 그리고 C, B 그리고 C이면 B, B이면 B 또는 not C죠. 그러니까 결론이 나옵니까? 나오죠. A이면 B 또는 not C가 나옵니다. 결국 뭡니까? 이것은 타당한 연역 논증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수학 문제 풀듯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추론 규칙을 사용해서 풀어보면 결론이 명확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뭐 결합법칙도 사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 함축도 사용하고 그래서 결론을 타당하게 도출해 낸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10번으로 가볼게요. 여기 10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나머지 쭉 보시면 되고 여기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5번이죠. 예, 이것은 후권 긍정의 오류이기 때문에 이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거는 다 바꿔서 하실 수가 있죠. 네. 11번으로 가볼까요? 이거 우리 앞에서도 풀어봤지만 이 진술들이 모두 참이라고 했을 때 이걸 여러분 기호화해버리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보죠. 뭐 A이면 B, 니은은 not A이면 not C, 그 다음에 디귿은 A이면 D, 리을은 A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1번부터 5번을 보시면 1번은 뭐냐면 B 또는 A인데 이것이 타당하게 도출이 되느냐? 이건 뭡니까 여러분? A에다가 B를 갖다가 첨가시킨 거예요. 이거 선언지 첨가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B 또는 A 할 수 있습니다. 리을에다가. 예. 그래서 선언지 첨가법. 이거 여러분 진리표 보셔도 아시지만 예. 이게 A가 참이라면 B 또는 A는 반드시 참입니다. 네. 이 연원 문장은 이 연원지가 모두 거짓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뭐 이게 이제 참이 아닌 거고 3번은 어떻습니까? 이게 C이면 B인데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니은의 대우를 보시면 C이면 A잖아요. 예, 그래서 C이면 A고 A이면 B니까 C이면 B가 나오고 또 C이면 A고 A이면 D니까 니은 디귿으로 해서요. C이면 D가 나오고 니은 대우로서 5번은 C이면 A 다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리고 그 12번을 여러분 읽어 보시면 예, 이거 A이면 B고 not B. 그러므로 not A 해가지고 후권 부정 논증입니다. 이건 타당한 논증이에요. 근데 뭐 건전하냐, 뭐 건전하지 않냐, 이거 역시도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 제시문만으로는 건전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13번으로 가볼게요. 지금 여러분 이 13번이 여러분 9번하고 마찬가지의 문제고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몇 번 해보시면 여러분 이런 것만 풀고 싶어지실 수도 있어요. 가번으로 가보죠. 일단 여러분 기호화하겠습니다. A 또는 B, B이면 not C, C 그러므로 A. 됐죠 여러분? 여기 여러분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전제를 봤더니 not C인데 C로 나오죠. 예, 이건 마치 뭡니까? 후권 부정식으로 뭐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A 또는 B를 논리적인 동치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not A이면 B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not A이면 B, B이면 not C. 그러니까 not A이면 not C잖아요, 사실은. B가 매개니까. 뭐 저기 후권 부정하니까 not A를 부정하니까 A가 나오죠. 네, 이게 타당한 논증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고 나를 보시면 기호화하겠습니다. A이면 B 또는 C, B 그리고 C이면 D, not D. 그러므로 not A. 여기서도 여러분 어떻게 되면 좋으냐 그러면 사실 이게 타당한 논증이 되려면 A이면 B 또는 C가 A이면 B 그리고 C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타당하죠. 왜냐하면 A이면 B 그리고 C, B 그리고 C이면 D, not D이면 not A죠. 후권 부정식으로. 근데 이게 지금 전제가 B 또는 C니까 부당한 논증이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여러분? 답원 한번 볼까요? 이 답원은 뭐가 관건이냐면 영수가 머리가 좋지만 그렇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기호화해야 되나? 제가 여러분 나눠드렸던 그 논리 연결사 거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하고 마찬가지라는 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A 그리고 B이면 not C, C 또는 D, not D, 그러므로 not B 그랬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전제를 보시면은 선언지 제거법으로 여기서 이제 C가 따라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저기가 not C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권 부정식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론은 not A 또는 not B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서는 not B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한 연역 논증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결론이 not A 또는 not B가 나와야 돼요. not B가 아니고. 1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4번은 뭐 여러분들이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타당한 논증이 아닌 것은 2번이다. 왜 그러냐? 이게 정권 부정시. 예, 정권을 긍정하고 후권을 부정해야 되잖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5번은 이제 연쇄 논증, 조건 3단 논증인 걸 아실 수 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인데요. 15번은 이제 읽지 않고 이것도 그냥 기호화하면 어떻습니까? A 또는 B, not B, 그러므로 A잖아요. 이거 뭐죠? 선언지 제거법이에요. 예, 2번 타당한 논증이죠. 건전성, 이것만으로는 전제의 참거짓을, 즉 전제의 신뢰성, 전제의 건전성을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2번입니다. 16번으로 가보죠. 16번에 이제 여기 뭐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인 논증, 타당한 논증 찾으란 얘기죠. 가번, 이것은 여러분 A이면 B, B 그러므로 A, 후권 긍정의 오류예요. 나는 정언 3단 논증이죠. 이건 타당한 논증 아닙니까? 예, 마치 이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정언 3단 논증입니다. 다는 A이면 B, B 그러므로 A, 후권 긍정의 오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로 가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이게 여러분 A이면 B 그리고 C, 그 다음에 not C, 그러므로 not A. 여러분 이거 타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예.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 not C가 어떻게 되나? 여러분 A이면 B 그리고 C잖아요. B 그리고 C이면 연원지 단수나 뭘로 할까요? C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not C가 나오는 거예요. 후권 부정식. 그러니까 not A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연원지 단순화를 통한 타당한 연역 논증이 되는 겁니다. 자, 마는요. 예, 이게 이제 배타적소는 아니겠습니까? 둘 모두와 결혼할 수는 없죠, 여러분. 뭐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숨은 가정은 오늘 우리가 숨은 가정 이런 것도 할 건데, 너는 미숙이와 결혼하거나 미라와 결혼할 것이다. 근데 둘 모두와는 결혼 못해요. 배타적 선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숙과 결혼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선언지 긍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당한 논증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7번으로 가보죠. 여러분 이 17번도 여러분이 이거를 기호로 다 바꿔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A 그리고 B 이 가로로 묶고요. 이면 C죠. 여기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좋아지면 달러화 금리를 인상한다 이랬으니까. 그래서 not C예요. 후권 부정식이죠. 그럼 뭡니까? not A 또는 not B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봤더니 B가 나오고 그러므로 not A, 그러니까 후권 부정식에다가 선언지 제거법을 통해 가지고 not A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 논증에 대해서 평가로 오른 거는 4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B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으면 미국 내 경기가 좋아진 것이다. 이게 이제 함축된 의미거든요. 이게 전제가 추가되면 이 논증은 타당해지죠. 여러분들이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왜 그런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러한 그 기호화를 통해 가지고 무엇이 들어와야 타당한 논증이 되는지를 파악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그 19번이 있는데 이 19번 문제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87쪽을 공부하면 그때 가서 논증 비판하기 하면서 다시 와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0번으로 한번 가보죠. 네. 보기에서 타당한 논증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자, 무엇보다도 관건은 기호하다 그랬죠. 자, 가번을 보면요. A이면 B 그리고 C. not B. 그러므로 not A. 여러분 여기 또 감 오셨죠? 여기 보면은 B 그리고 C이면 B. 왜? 연원지 단순화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는 거죠. A이면 B 그리고 C. B 그리고 C이면 B. not B. 그러므로 not A죠. 그렇죠? 네, 후권 부정식으로. 이거 타당합니다. 나번은 어떻게 될까요? A 또는 B, 이 괄호를 묶는 거죠. 예, 철수나 영수가 그랬으니까. A 또는 B이면 C. 그다음에 not A 그리고 not B. 그러므로 not C. 이거 전건 부정의 오류죠. 보나만 합니다. 다로 가보죠. A이면 B. 그다음에 B 또는 C이면 D 그리고 E. 그러므로 A이면 E 그랬어요. 이렇게 기호화가 되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은 그 A이면 B 그랬는데 B 또는 C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이면 B, B이면 B 또는 C 이렇게. 이게 뭐죠? 선언지 첨가법.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B 또는 C이면 D 그리고 E잖아요. 그러면 또 D 그리고 E이면 E. 왜요? 이게 연원지 단순하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연쇄 논증으로 해서 A이면 E가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이 선언지 첨가법이라든가 연원지 단순화라든가 이걸 좀 여러분, 그리고 단순 함축 있죠. 이 변형시키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좀 하시면은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 연습 문제를 몇 번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 놓으시면은 실전에서 여러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이 좋은 문제예요. 예, 원래 이렇게 좋은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건 뭐 아주 엄선되고 정선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자주 풀어보시는 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자, 21번으로 가보죠. 여기 보면은 이제 먼 은하계에 X, 알파, 베타, 감마, 델타 5 행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진술들이 모두 참이면 어떤 행성, X 행성이 침공할 행성이 모두 고르면 뭐냐 그랬는데, 일단 여러분 기억부터 리을까지 이 진술들을 전부 우리가 한번 바꿔보죠. 제가 그냥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하지 않고 A, B, C, D로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기억은 어떻게 됩니까? not D. 니은은 B 또는 D. 디귿은 not G이면 A. 리을은 B이면 not G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수학 문제 풀듯이, 그럼 다음에 미음으로 나올 게 뭐가 있을까 보면은, 일단 여러분 여기 보면은 기억하고 니은을 봤더니 B 또는 D에다가 not D니까 선언지 제거법으로 뭐가 나옵니까? B가 나오죠. 예. 베타 행성이 나와요. 그 다음에 비읍으로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리을하고 미음을 보면 B이면 낫지잖아요. 그 정권 긍정식으로 B이면 낫지니까 B이면 not G가 나오죠. 예. 그 다음에는 그 디귿하고 비읍을 보면은 not G이면 A잖아요. 예. 이게 뭐 선언 그 정권 긍정식으로 해가지고 A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알파와 베타 행성을 침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연역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렇게 이제 해결을 다 했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이제 과제를 좀 내드렸어요. 우선 이 마을에 A, B, C, D, E 약국이 있다. 네.
보기 조건에 따를 때 문을 연 약국은 그랬잖아요. 이런 이제 함축 규칙하고 대치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제출하신 이렇게 과제들을 보니까 다 잘 푸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관건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기억이죠, 여러분. 기억. 이것을 어떻게 기호화할 거냐. 여러분이 이거를 순간 놓치면은 이상해져 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A와 B 모두 문을 열지 않았다가 아니라 열지는 않았다예요. 는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은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래서 not A 또는 not B 이렇게 기호화를 하셔야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묻는 문제죠. 나머지 뭐 보면은 결국은 뭐 니은은 뭐 A이면 C고 not A이면 B 또는 C고 not C, D이면 not B, not D이면 not E.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떤 그 대우 명제로 논리적 동치로 이렇게 바꿔주고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정답은 B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문제 2번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책의 44쪽의 문제 1번이에요. 그것을 그냥 제가 이렇게 뭐 조금 이제 여러분한테 따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뭐 번호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일단 목요일에 시험을 본다면 토요일에도 시험을 볼 것이다 그랬으니까 목이면 토 뭐 이런 식으로. 2번은요. not 월이면 화 또는 목. 3번은 월이면 낮수. 4번은 화이면 목 또는 금. 그리고 강의하지 않는 날은 시험 안 본다지 않습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낮금, 낮토. 그래서 총 6가지의 이러한 정보들이 이 제시된 정보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기호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추론을 해보신다면,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표시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목이면 토, 낮월이면 화 또는 목, 월이면 낮수, 화이면 목 또는 금, 낮금, 낮토 이렇게 해서 1번부터 6번까지예요. 시간이 조금 되니까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7번으로 가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여러분 6번하고 1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목이면 토인데 낮토. 그러니까 낮 목이죠. 후건 부정식으로 목요일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번으로 가보시면 5번하고 지금 우리가 해결한 7번을 한번 보세요. 5번하고 7번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그 연원지 결합법으로 해서 낮, 목, 그리고 낮, 금으로 해버리면 9번으로 가면 이걸 드모르강으로 낮을 묶어줍니다. 그래서 그 부정을 앞으로 빼고 가로에다가 목 또는 금으로 바꿀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4번하고 9번을 한번 보시면 4번이 화이면 목 또는 금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9번이 지금 드모르강으로 해서 낮, 목 또는 금이었죠. 그러니까 이 4번하고 지금 이 9번을 보면은 후건 부정식으로 낮, 화가 나오죠. 네. 그리고 또 11번은 7번하고 10번을 낮, 목하고 낮, 화를 갖다가 연원지 결합법을 또 합니다. 그걸 또 드모르강으로 또 묶어줘요. 그러면 낮, 화 또는 목이 2번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요걸 갖다가 3번하고 12번, 즉 월이면 낮수, 그 12번인 낮, 화 또는 목 있잖아요. 이것을 3번이 아니고 2번이네요. 2번. 네, 2번으로 가야죠.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2번하고 12번을 하면 이게 후건 부정식으로 지금 2번이 낮, 월이면 화 또는 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를 낮, 화 또는 목이니까
not all에다가 또 not이죠. 그러니까 이